활동에 대한 제안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의식의 개선, 생활의 개선, 제도의 개선 세 가지 큰 축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의식의 개선으로 이 생태 영상 강연을 사회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저희가 이제 요청드려서 이렇게 이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고,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 또 여러 형제 자매님께서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리고 심지어 미래 강연도 아니고 사회 강연을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것을 도쿄에서 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일정 정도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2000년대가 이르렀죠. 그리고 급기야 우리가 요즘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는 뭐죠? 찬미받으소서 해칙이 반포되기 이르렀습니다. 2015년도 5월달에 반포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셨는데, 이 해칙 이전과 이후로 가톨릭 교회의 역사가 나뉠 것이다 하는 그런 신학자도 계십니다.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하고도 어떤 분기점이 되는 해칙입니다. 그래서 회칙 그러는데요. 회칙이라 하면 돌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아라. 옛날 이제 황제가 칙서 내릴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주교님은 교종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별명이 그거죠. 모든 사람들의 종들의 종이다. 그래서 교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교황님께서 전 세계 신자들이 이렇게 꼭 돌려가면서 한번 꼭 읽어라 라고 하는 문헌이 바로 회칙인데요. 교황청에서 나오는 그 문헌들의 급수가 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교황님 강론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담화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런 교령도 있을 것이고, 회칙도 있는데, 회칙은 그 급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칙이다, 사회교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늘 곁에 두고 읽으면서 실천해야 할 문헌인 것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 5월달에 이 참여서를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해 겨울에 2015년도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은 선물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선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인 지구라고 하는 책인데요. 가장 뛰어난 모둠에 왕창 드릴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줄까요? 그래서 참여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죠? 2015년도 겨울에 파리 기후 협정이 맺어지는데, 그 협정을 준비하는 와중에 교황님께서 이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좀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되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지침, 지향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해칙이 일찌감치 그해 봄에 반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실 지구 평균 기온이 뭐 1.5도에서 한 2도 정도까지는 좀 멈춰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018년도에 이르러서 제11차 IPCC 총회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이 1.5도여야만 한다. 그 위로 넘어가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참미받으소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기후 문제라든지 또는 난민 문제라든지 하는 이 통합 생태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사실은 그 경고한 바대로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미받으소서를 반포를 해 놓으셨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 식구들이 제대로 잘 이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네, 있는 듯 없는 듯 한 5년을 그냥 살아왔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안 되겠다. 5주년 맞이해서 특히 이제 우리 그 12CK 한국주교회에서도 특별 사목 교서를 발표를 하십니다. 참여만소서 반포 5주년을 맞이해서 이거 유야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세상에서는 뭐 1.5도 막 이렇게 관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이제 신앙과 이 어떤 실천과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주교님들께서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책을 요약을 하셔가지고 지침서, 사목 지침서를 반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너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교구에서 해야 될 일, 본당에서 할 일, 각 가정에서 할 일, 본당도 아주 구체적으로 복지문과가 해야 될 일, 사목회가 해야 될 일, 하여튼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분이 나와 있는지 어쩐지도 사실은 잘 모른 채로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사태를 사실은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에는 그런 사목교서 영향도 있고 참여만소 영향을 받아서 이 교구에 생태환경위원회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째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22년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이제 벌써 참여받으소서가 반포가 된 지 몇 년째가 됩니까? 5년 했으니까 7년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앞으로 7년 여정을 또 가보자 하는 그런 선포식을 했습니다. 작년 9월 말에 했는데요. 9월 27일날 돌아오는 29월 4일날 1주년 즈음해서 새로운 사건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수원교구에서 2040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거 아세요? 예,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50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앞장서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고 주교님이 2040 탄소 중립 모든 성당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탄소 중립을 2040년까지 달성하겠다. 그리고 모든 그 전기 에너지 있죠? 전기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 언제까지? 30년도까지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가 이렇게 나름 실천을 해보고 있지만 어떤 이런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어떤 문당에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설문을 했더니 8대2로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신자들, 대부분 신자들이 태양광 얼른 해야죠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8명이 하지 말자고 나왔어요. 어째 이런 일이. 여기 한번 설문해볼까요? 잠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성당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겁나네. 네. 아니 근데 저희 신부님이 설치를 하는 거로 네.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지붕에다 하는 거잖아요. 예? 지붕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서 저희 성당 지붕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경사도가 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설치가 가능할지 그것도 좀 의심이. 태양광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잘 모르시죠? 설치한 거를 예,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우선들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못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우리 교구에서는 불이햇빛발전소라고 하는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든 1인당 적어도 태양광 한 평 정도는 이렇게 출자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불타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지금 불 났어요. 지구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집에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 신고해야죠.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지금 오늘도 명동 가서 불이야 하고 지르고 왔는데요. 이렇게 우리도 모여서 사실은 지구에 불 났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불 났어. 마트에 가면 먹을 것만 천지고 조금 뜨겁다 하면은 그냥 에어컨 팍 틀고 그냥 시원하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런 사실은 이런 수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뭐 별로 재미없죠? 근데 하여튼 교회 역사가 이랬습니다. 새로운 사태 이후에 이 정의 평화를 그동안 교회에서 강조해왔어요. 저스티스 그리고 피스에 대해서 정의가 구현이 되면 평화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미받으소서 이전에 1990년도에 요한 바울 2세의 그 평화의 날 강화문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생태는 인테그럴 이콜로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조에 서 있고요. JPIC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JPIC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수도회 중심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 교황청에서는 아예 온전한 인간 발전부라고 이렇게 우리 유홍식 추기경님은 무슨 부시죠? 성직자 부시죠? 예, 성직자부 장관이신데 2016년도에 참여받아서 반포 직후에 사회복지, 정의평화 그리고 이주 모든 문제를 대사회적인 문제를 통틀어서 온전한 인간 발전부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두시고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 회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참여받아서를 단순히 생태 그러면 환경 문제만 가지고 거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생태 회칙은 그야말로 통합 생태론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들의 살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새롭게 들여다보고 이것을 전환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교황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를 비롯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지구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찬미받으소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찬미받으소서, 저는 찬미받으소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라.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네, 앞으로 이제 읽는 기회가 많으실 텐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라 그러면 요 개념을 딱 가지고 찬미받으소서를 대하시면 참 좋은데요.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상관없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파키스탄에서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남한 절반 면적이 다 물에 잠겼대요. 그죠? 보셨죠? 그리고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3,3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3,300만 명. 세상에 난리가 난 거죠. 네. 저기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파키스탄? 그럼 여기서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미받으소서에서 교황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파키스탄에 일어난 그 일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고 또 내일의 우리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참비버섯을 앞으로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자,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1장, 2장, 6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1장에서는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거는 좀 틀어주실래요? 이거를 보면서 공동의 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고 계시겠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시겠습니다. Achamos deste lado. 이게 블로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굉장히 남북으로 진국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특정 공기가 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되게 길어집니다. 갑자기 차가 정체되면 점점 뒤로 가는 차들이 모두 정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일어난 상황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장기적으로 쌓여있던 것들이 발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Half of humanity is in the danger zone from floods, droughts, extreme storms and wildfires.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대량 학살이냐 아니면 대량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서서 내일이냐 내 집이 불난 듯이 불을 끄든지 아니면 다 죽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최재천 교수라고 아시죠? 최재천 교수가 그냥 이제 생물학자인데 생물학자로서의 그 견지에서 봤을 때 인류가 금생일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1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금생이라고 하면 80년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저런 재난 재해들이 줄어들까요? 계속 늘어날 것 같으세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요? 희망을 갖고 살기가 쉬울까요?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는들 저렇게 지구 저쪽에서 몇 천만 명씩 이재민이 생기고 몇 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만 또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당장 전환하고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후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마스크 쓰고 약간 이렇게 좀 고생스럽게 살다가 가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손자들에 대한 정말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참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이제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죠? 아마존에서 계속 그 우리 소고기 먹는데 그 사료를 팔아먹기 위해서 아마존을 계속 깎아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영토라고 하는 저 아마존 계속 정치 지도자들이 야 우리 땅인데 왜 니네가 간섭하냐 이러면서 계속 태워서 개간해가지고 사료를 생산해내고 있죠. 이 되먹임 현상이라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슬란드가 그동안 이렇게 하얗게 쌓여있던 아이슬란드가 계속 말하자면 태양열을 반사를 해왔던 아이슬란드인데 계속 줄어나가면서 그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반사됐던 열들이 다시 이 지구로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이 흡수되면서 또 얼음은 더 많이 녹고 또 반사되는 얼음이 없으니 열은 더 많이 흡수가 될 것이고 이걸 이제 피드백 현상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스피커에 가까이 갖다 대면 삑거리잖아요. 이게 소리가 갑자기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구에. 그 영구 북두층이 저렇게 녹아내리면 그 안에 메탄이 나오는데 메탄은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타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30배가 세다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동토층이 녹아나면서 막 무더기로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고들을 들으면 정말 섬뜩섬뜩하죠. 그래서 회원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런 여러 지금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봤을 때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참여서 61항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좀 생각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향은 하나님 기대에 어긋났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조금 감이 안 오시나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 생활을 이렇게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 내 삶만, 내 가정만, 내 새끼들만, 내 성당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살아왔던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었느냐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류 생활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지구 또는 땅, 자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갖다가 쓰고 사용하고 해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일종의 지배죠, 지배. 예, 피조물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돌보는 존재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이렇게 개인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좀 살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시스템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먼저 그런 감수성을 자꾸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법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데 지금의 법 체계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죠? 우리 인간 생활의 어떤 테두리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법은 인권, 그러니까 천부 인권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권한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차원에서 그 위에 법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법도 인간만을 위한 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일컬어서 지구법적인 차원으로 이거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뉴질랜드에 가면 황고루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약 한 150년 전부터 그 강에 묵묻혀 살던 원주민들이 이 강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줘라 라고 주장을 했어요. 마침내 지난 2019년도에 법 인격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 강이 법인으로서 권리를 갖는다. 강이 무슨 권리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깨끗하게 유지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강은 거침없이 자기가 흐르고 싶은 대로 흘러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4대강 그러면서 그럴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버렸던 것이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황고루이 강을 대표하는 원주민 한 사람, 관료 한 사람, 시민 한 사람이 이 황고루이 강의 법인격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가 침해됐을 때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세계 곳곳에 대단히 많습니다. 인도에도 있고요, 벤디스강, 에콰도르나 가톨릭 국가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톨릭 국가들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롭지 못해도 이런 생태 함수성이 뛰어나가지고요, 사회 교리가 제대로 사회에 침투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에콰도르 같은데 군대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2나라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일본. 거기는 이제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자위대라고 우리나라보다 센 군대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코스타리카 맞습니다. 군대를 포기한 나라입니다.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어요. 가톨릭 국가인데 굉장한 생태 감수성이 높은 나라. 그래서 군대를 버린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나라도 이 밀림을 우리나라는 참 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스타리카가 엄청나게 밀림을 굉장히 좋은 밀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엄청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죠. 미국의 뒷마당이거든요. 근데 도로를 깔지를 않아요. 아스팔트를 깔지를 않아요. 그냥 털털털털 비포장으로 해서 놔둬요. 왜 놔두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오염돼 버리니까 적정한 수준의 사람들만 왔다 가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엄청 치열하겠죠, 그죠?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존하고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세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특히 이제 우리 세종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장남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남들을 시나 뭐 행복청이나 이런 데서는 개발을 못해서 안달이에요 지금. 예, 그걸 호시탐탐 여기 뚝 잘라갖고 뭐 만들고 여기 뚝 잘라갖고 뭐 만들고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그 안에는 보면 그야말로 그 생명의 보고이거든요. 삽도 막 다니고 있어요, 그죠? 예, 이 사진 보셨죠? 사진 전시해놨었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은 결과로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너무 깊숙이 침탈에 들어간 그 결과가 코로나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정한 그들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황이 말씀하신 겁니다. 밑에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강력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 못하는 생명들이라고 해서 거기 막 무자비하게 갔다가 그 막 몇십 톤 차로 집 밟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철철 이렇게 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단으로 지배하고 착취하고 끌어다 쓰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돌보는 존재지 지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창세기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다. 너무 무책임하게 살아왔어요, 사실. 우리 책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보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역습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최재청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일상 삶을 살면서는 특히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가 운이 좋았잖아요. 세종이 최고 온도가 몇 도쯤 나가는지 기억나세요? 한 37도까지 나가는 거 저는 봤어요. 세종에서. 근데 다행히 중간중간에 비가 자주 오더라고요. 견딜만 했어요. 농사도 지금 뭐 벼농사 언간이 잘 돼요. 근데 봄에 좀 이렇게 낮에 뜨거웠다가 밤에 막 1도 막 이렇게 훅 내려가니까 냉해를 입어버렸어요. 고추니 토마토 이런. 그래서 올해 막 채소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자면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젠가 아시죠? 젠가라고 그 직사각형 작대기 3개 쌓고 먹갈로 3개 쌓고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꽂는 거 있잖아요. 그 젠가를 하나 뽑아내는 것이 종의 멸종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1900년대 이래로 우리 한국에서 인류와 함께 살아왔던 생물 종이 70%가 멸종이 됐어요. 종이 사라져버렸어 그냥. 그것도 그럴 것이 다 사서 쓰잖아요 이제는 대량으로. 그러니까 뭐 토종 종자 이렇게 남아나지를 않아요. 보존이 안 되죠. 심어서 다시 씨박고 해서 보존을 해야 되니까. 뭐 척추동물이니 뭐니 다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죠. 호랑이니 뭐 하여튼 멸종 위기종의 이런 것도 포함되고 3분의 70%가 사라졌다니까. 근데 이런 그 사라진 말하자면 종이 숭숭 뽑혀나가 있잖아요 지금 젠가로 얘기하면. 그러나 아직도 이 젠가가 서 있잖아요, 그죠? 흔들흔들하긴 하지만 위태위태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조만간 톡 건드려지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꿀벌을 들더구만요. 꿀벌. 지금 토종벌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토종꿀 구하실 수 있나요? 못 구해요 지금. 90% 이상이 사라졌어요.
저도 토종벌을 안면도에서 5년 전에 어떤 분이 한 무더기 주셔가지고 이렇게 길렀는데 봄에 고추밭에 살충제 한번 쫙 치니까 벌이 우수수수 다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합니다만 양봉도 무더기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거든가 뭐 꿀벌이 사라지고 나서 3, 4년 있다 인류도 멸종할 것이다. 이거 뭐 멸종이라는 말이 이건 정말 엄청난 말인데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감이 없는 이유가 이게 젠가가 그래도 위태위태하지만 서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운동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두 길이 있는데 성경 그리고 자연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건 뭐 교회 전통에서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성인 역시도 당신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함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책, 그게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제 얼굴이 올해 좀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일까? 빚을 많이 갚아서 그런가?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논에 가거든요. 그래서 풀도 뽑고 뭐 이제 약간의 어떤 목 디스크 뭐 이런 초기 증상의 부작용은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있어서인지 어떤 약간의 어떤 희망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약간 자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위태위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좀 희망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용기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하시는 거 이거는 일단은 이런 정보, 의식화, 의식고취 첫 단계고요. 이 교황님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근대주의, 과학지상주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죠?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개인주의, 무한한 진보, 경제만능,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소비주의, 규제 없는 시장에 대한 비판, 규제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천문학적으로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얻게 되는 것이 이 지구상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 10%가 탄소를 절반 이상 뿜어내고 있고요. 없는 사람 50%가 겨우 7% 탄소 배출 7% 기후 정의를 외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냥 경제가 만능이다. 돈벌이 쉽게 해주면 먹고 살게 해주면 최고다. 이런 가치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비판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긍정적인 단계로 생태계와 하느님의 조화를 이루는 것, 생활의 변화까지.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죠? 우리의 지금 플라스틱, 종이 사용 삼가고, 물 사용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덥다 먹을 만큼 요리하시고, 생명체 사랑으로 돌보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수용차 함께 타고, 나무 심고, 이런 데는 끄고, 지금 후끈후끈한데 에어컨도 안 켜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9시네. 저 시계는 좀 느리네요. 화살기도 쏘세요. 세상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던 거 이게 바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변하나?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212항에서 교황님이 그러시고요.
이런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그 구체적인 노력, 그게 바탕입니다. 그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에 두고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공동체가 잘못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공동체 협력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활동들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매일의 신앙 있죠. 여러분 미사 드리고 내려오셨는데 이 미사와 우리의 활동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217항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피조물을 보호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성덕 생활의 핵심이라고 보셨어요. 이건 부차적이고 선택적인 일이 아니다. 신자면 누구나 다 기본 유기농산물 뭐가 되고 누구나가 다 말하자면 태양광 내가 우리 집에서 아파트 살아서 못 올리면 한 평 120만 원인가요? 로 이렇게 출자를 해서 상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우리의 어떤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잖아요. 이제는 성찬예를 통해서 성찬예가 바라고 있는 것, 성찬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는 대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할 것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체도 땅에서 온 밀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유기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고유한 삼일체 구조를 담고 있다. 그 신비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파헤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재신론적으로 이 회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지오도 하시는데 레지오도 사실 우리가 성모님께 이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전도를 지속적으로 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바로 피조물 보호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명동공당에서 전 교구 시민들하고 주교님하고 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12K 들어가시면 담화문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레지오에서나 반에서나 필요로 하시는 cbck.or.org 들어가시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월 4일이 무슨 날이죠? 네,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입니다. 네, 생태 주보 성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생태 창조식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정교회, 개신교, 가톨릭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9년부터 7년여정이 지난해 시작됐고요. 7년여정 시작된 지 1년 맞이해서 24일 날 모든 우리 교구 시민님들, 우리 주기님들 24일 날 9월 24일이 월요일이죠. 모여가지고 대흥동에서 2040 탄소 중립, 2030 에너지 자립 선포 미사를 공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가톨릭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GCC 코리아. 참여본 소설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CBCK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오늘 명동에서 미사 끝나고 GCC 코리아에서 주관해가지고 명동 일대에서 피켓팅하고 홍보 활동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늘땅 불꽃이라고 이거는 이제 레지오, 일종의 레지오와 빈첸시오가 결합된 사도직 단체예요. 그래서 서울교구에서 시작된 사도직 단체인데 하늘땅 불꽃 들어보셨나요? 서울서 내려오신 분들은 아시죠? 네, 하늘땅 불꽃이 유한성당에도 성교당회를 기대합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BTS가 다녀간 맹방해변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1박 2일로 삼척을 가는데요. 삼척은 핵발전소가 2번 들어오려고 했다가 이제 여기서 반대해서
무산됐고 지금은 석탄화력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어요. 네, 석탄화력 발전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해서 지금 다 없애나가는 와중에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신규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석탄화력 발전소 문제가 뭐냐면 다 지어놔도요. 지금 한 70%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지어놔도 이게 좌초자산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RE100이라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말하자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물품만을 앞으로는 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석탄화력 발전 통해서 에너지를 뽑아 쓰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국경세를 물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리고 요즘 석탄을 잘 안 킨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열 효율이 떨어져서 쓰지를 못한다고 하고요. 다 호주나 이런 데서 사와야 되는데 석탄 값이 3배, 4배로 막 뛰고 있답니다. 수지가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계속 공사가 강행되고 있을까요? 저는 아름다운 해변을 망쳐가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이 전기를 만드는 것은 공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기업, 대기업들에 다 뚝뚝 떼어줬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 계약을 맺어놔가지고 그러니까 민영화된 것이죠. 민영화 시킨 바람에 대기업들은 물을 안 가린답니다. 현장에 보면 명사십리라고 들어보셨죠? 제일 아름다운 그 해변에다가 그 배 선착장 만든다고 다 까부시고 거기다가 막 흙 들여다 붓고 막 철심 때려박고 그래가지고 다 망가뜨려놨어요. 기업들의 말하자면 생리가 그런 것이죠. 이런 피조물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있습니까? 돈 되면 무조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면 그래도 주민들 이렇게 눈치도 좀 보고 해가면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할 텐데 이 사기업들은 대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하고 물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파 제끼고 무조건 때려박고 그러면서 돈은 이제 정부에서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법을 막고 있어요. 법을. 이 공사 진행된 말하자면 금액에 대해서 이제라도 보존해주고 그만두고 다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철규라고 그 동네 국회의원이 꽉 틀어막고 있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청원을 시작을 했어요. 5만 명이 청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에 이렇게 탈석탄법을 발의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탈석탄법을 발의해라 하는 청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번호 주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QR코드 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대통령은 그런 거 안 받아주고 국회 쪽으로 쫓아가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석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죠? 정말 미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 보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여기가 이제 삼척 우체국 앞입니다. 우체국 앞에서 우리 이름이 뭐더라? 정무범 신분 아세요? 유학가 있는 신분인데 놀러 온다고 하길래 1박 2일 여행 갔다 왔습니다. 삼척 우체국에 지속적으로 천주교 하여튼 젊은이들 막론하고 가서 이렇게 거리 가득 캠페인하고 지역 시민들이 60% 이상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물어라. 시장한테 그렇게 지금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재난 막는 탈석탄법 제정하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좀 사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7항인데요. 즉각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적 계획은 단기적 성장만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어떤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4년, 5년짜리 정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시안적인 정권 수립으로 환경에 관한 장기적인 안건들이 전부 공공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교황님 말씀이에요. 교황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국가적인 계획에서 정권이 이러한 장기적인 공동선 의무를 다하는 건 어떻다고요? 무지하게 어렵다.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은 아닌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교황님 말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들이 누가 시민이에요? 내가 국가와 지역과 지자체의 정치적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굳고 막 가서 막 그 환경부 앞에 가가지고 빽빽거리고 있고 그 환경 영향평가 제대로 해라고 계속 태클 걸고 있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나 공동체 조직의 촉진으로 지역 생태계 착지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장남들 지키기 시민운동 모임도 있고요.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데도 있고요. 예,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입을 하셔가지고 들여다보셔요. 들여다보면 정말 눈물 훔쳐라고 와 정말 가서 내 한 몸이라도 정말 던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와서 간단하게 좀 소개도 해주실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우동네입니다. 환경 앞이에요. 양반은 전주교구 신님인데 새만금 문제. 새만금 미사 때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천막농성을 지금 200일째나 하고 있어요. 새만금 분산공항 여러분 가보셨어요? 분산공항이 우리나라 걸까요? 미국 걸까요? 미국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사용해요. 미군 공항이에요, 거기가. 근데 분산공항에서 1km 떨어졌어요. 새만금 공항이라고 계획한 데가. 새만금 공항의 입지를 누가 선정한 줄 아세요? 미군이 선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군 공항으로 찜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네. 분산공항은 중국으로 비행기를 못 띄워요. 밤에도 못 띄우고. 미군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분산공항이 연 30억 이상 적자예요. 우리나라의 공항이 전부 몇 개인 줄 아세요? 15개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몇 개 더 짓는다는 줄 아세요? 10개를 더 짓는데요. 분산 저걸 포함해서. 미쳤어. 네. 근데 그 수라갯벌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거기다가 콘크리트 붓고 미국한테 상납할 공항을 또 짓는다는 거예요. 정말 속 터지지 않으세요? 네. 왜 그런 일이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래요. 사실 들여다 봐야 돼요. 오질가스를 제일 많이 흡수해 준다는 데가 갯벌이잖아요. 그 갯벌을 다 뭉개버리고 교통수단 중에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게 뭐죠? 비행기예요. 서양 저희 프랑스 같은 데는 2시간 반 이내 거리에 KTX로 2시간 반 이내 거리에 있는 공항들은 다 금지하고 있어요. 금지. 플라이트 쉐임 그래가지고 이건 비행기 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탄소를 뿜뿜 내뿜으면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부끄러운 짓 좀 하지 말자. 비행기를 안 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저렇게 공항을 이 좁은 남한에다가 참나. 그러니 이런 사실 모르셨죠, 여러분? 네. 매스컴이 다 있는 사람들, 개발론자들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매스컴 사주가 대부분 다 건설 회사들이더라고요. 수녀님까지 나서셨어요. 수락액벌을 캘리포니아로 옮길 겁니까? 역사는 4대 매국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라인이 구축이 돼 있어요. 저쪽 평택, 그리고 서산공항도 이제 미군이 접수할 거고, 여기 새만금, 그리고 사드기지, 저쪽 제2공항까지. 제2공항이 제주도나 우리나라에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 제주 제2공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주, 금요일날 11시 반부터 티켓팅하면 12시 미사합니다. 고구마 본과장님 지난주에 다녀가셨는데요. 1사주는 저기 대전 가서 하고요. 2사주 이렇게 미사 공헌하고 있습니다. 3주 시기도 아까 했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 숙제, 여러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나의 노력 여러분 열심히 하셨죠? 공동체 함께 실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완성당에서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뭐가 있는지 지금 모둠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모둠에서 한번 한 5분 얘기해 보시고 한 5분 동안 막 적으면 돼요. 동시에 적으면서 나누시면 되고요. 준비 시작. 10분의 시간. 또 빨리 자기 학교 노래 학교 여기 뭐죠? 메시지 보내는 거. 그것도 전력 아끼는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 자기 그렇게 하네? 왜 저기 대답을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방문을 많이 말일날에 에너지 전략 전기 10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소등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소등하라고 방송에 나와.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껐는데 쏘다가 창문을 그러면 안 끈 데도 많고 할 때도 있는데 우리 아빠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실천을 하자.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확산되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전체 소등을 하게 되면 굉장한 절약 효과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그거 분리수거 잘하잖아요. 분리수거. 그렇지. 분리수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잘하죠. 분리수거. 그다음에 세제 용기 리필 이거 세제 용기 리필 아니 지운 게 없어.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